말기 폐암 생존율 단 2%.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암 치료 없이도 10년, 20년을 더 살아갑니다. 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0년 넘게 암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 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암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시작을 여는 열쇠입니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폐를 깨끗하게 하며 무엇보다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기적 같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암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무겁거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답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제가 처음 암 연구를 시작한 건 젊은 의사 시절 1970년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암은 죽음과 같은 단어로 여겨졌죠. 하지만 5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암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생활 습관이 보내는 신호라는 걸요. 그 신호를 잘 읽고 대응하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0세 김영순 씨. 그녀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전할 첫걸음이 될 거예요. 김영순 씨는 5년 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죠. 그녀는 매일 밤 숨이 차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남편과 함께했던 저녁 산책도 손주들과의 놀이 시간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아프게 한 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떠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항암 치료뿐 아니라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을 제안했죠. 생강 한 조각, 현미 한 숟갈, 그리고 하루 5분의 호흡법. 이 간단한 변화들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놀랍게도 6개월 뒤 그녀는 다시 손주들과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지금은 진단 5년째 여전히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순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암세포를 억제하는 4가지 황금식품, 폐를 깨끗하게 하는 한방 약재,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되찾고 싶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희망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하지만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관리하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넘게 암 환자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삶을 바꿔온 박세훈 박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암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 신호를 잘 읽고 대응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암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암 진단을 받고 막막함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제가 처음 의사로서 암 환자를 만난 건 70년대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암은 끝을 의미하는 단어로 여겨졌죠. 환자들은 진단을 받으면 삶의 모든 희망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암은 종류마다 다르게 행동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예를 들어 췌장암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몇 달 안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죠. 반면 유방암이나 위암은 평균 2차 한 3년, 폐암은 5년 이상 꾸준히 관리하면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폐암의 5년 생존율은 한국이 28%인데 비해 일본은 3%로 더 높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인들의 식단과 생활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생선, 해조류, 발효식품이 풍부한 그들의 식탁은 암세포와 싸우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65세 최영철 씨가 떠오릅니다. 최영철 씨는 3년 전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단 직후 저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저는 이제 끝났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최영철 씨, 암은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싸워볼게요. 저는 그에게 항암 치료와 함께 식단을 바꾸는 작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현미밥 한 그릇, 생강차 한 잔, 그리고 매일 10분 호흡법.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그는 6개월 후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공원에서 아내와 산책해요.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암은 무조건적인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싸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이정숙 씨는 유방암 진단 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기운이 없고 자꾸만 피로가 쌓인다고 호소했어요. 그녀는 박사님, 치료받는 것도 힘든데 매일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정숙 씨, 매일 무엇을 드시나요? 아침에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녀의 대답은 단조로웠습니다. 흰쌀밥, 기름진 반찬, 그리고 스트레스 속에 보내는 하루. 저는 그녀에게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버섯이 들어간 현미밥, 그리고 5분 명상. 3개월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몸이 가벼워졌어요. 남편이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늘어나고 부부 관계도 더 따뜻해졌죠. 이처럼 암은 단순히 병원 치료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식단,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확신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최영철 씨나 이정숙 씨처럼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식단이 암 생존율을 높인 것처럼 우리도 매일 먹는 음식과 작은 습관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엔 암세포를 억제하고 폐를 깨끗하게 만드는 황금식품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음식은 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특히 암과 싸울 때는 이 말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암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몸속에서 암세포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4가지 황금식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혹은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어떻게 몸을 바꾸는지,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뭘 드셨나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죠? 첫 번째 황금식품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그저 매콤한 향신료가 아니에요. 한겸증과 살균 효과로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와 싸우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하다고 해요. 제가 만난 70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폐암 진단 후 숨쉬기가 힘들어 늘 기침에 시달렸어요. 박사님,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라며 한숨을 쉬던 그녀에게 저는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권했죠.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는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3개월 뒤 그녀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기침이 줄고 숨이 훨씬 편해졌어요. 심지어 피로도 덜 느껴져요. 생강은 그녀의 폐를 깨끗하게 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키워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차로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몸에 따뜻한 힘을 불어넣을 거예요. 두 번째는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기버섯, 어떤 버섯이든 상관없어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와 싸우는 힘을 키워줍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연구에서도 버섯 섭취가 암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나왔어요. 68세 이수정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수정 씨는 유방암 진단 후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어요. 그녀는 박사님, 하루 종일 무기력해서 손주와 놀 시간도 없어요 라며 속상해했죠. 저는 그녀에게 매일 버섯을 식단에 추가하라고 권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표고버섯을 넣은 된장국이나 저녁에 버섯볶음을 곁들여 먹는 거였죠. 2개월 뒤 그녀는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손주와 공기놀이도 할 수 있어요. 버섯은 그녀의 면역력을 키우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에 버섯을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간단한 버섯볶음 한 접시가 여러분의 몸을 바꿀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현미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셔보세요. 현미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만난 66세 최영호 씨는 위암 진단 후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속이 더부룩했어요. 그는 박사님, 밥을 먹어도 자꾸 체하는 기분이에요 라며 힘들어했죠. 저는 그에게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밥을 지을 때 해조류나 버섯을 조금 추가하라고 했어요. 현미의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해 주거든요. 4개월 뒤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소화가 편해지고 기운이 생겼어요. 요즘은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도 즐겨요. 현미는 그의 몸을 가볍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죠. 여러분도 내일 아침 현미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 작은 변화가 몸속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고기를 추천드립니다. 소고기에는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이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폐암 환자들에게 아연은 폐 기능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72세 박민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폐암 진단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박사님, 계단 오르는 것도 숨차요 라며 한숨을 쉬던 그에게 저는 소고기를 적당히 먹으라고 권했죠.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골라 생강과 함께 볶아 먹는 방법이었어요. 생강 소고기 볶음은 아연과 진저롤의 시너지를 내서 면역력을 2배로 키워줍니다. 6개월 뒤 박민수 씨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박사님, 폐암 진행이 느려졌대요. 요즘은 동네 공원에서 매일 걷고 있어요.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부부 관계도 더 따뜻해졌죠. 소고기는 비싸게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2번 소량으로 생강과 함께 조리해 드셔보세요. 그 맛있는 한 접시가 여러분의 몸에 힘을 불어넣을 거예요. 이 4가지 음식, 생강, 버섯, 현미, 소고기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에요. 이들은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암세포와 싸우는 강력한 동맹군입니다.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품들이 포함된 식단은 암 발생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만난 환자들, 김순자 씨, 이수정 씨, 최영호 씨, 박민수 씨 모두 이 음식들로 작은 변화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생강을 얇게 썰어 소고기와 볶거나 버섯을 넣은 현미밥을 드셔보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배우고 싶어요. 자,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요리하고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방금 생강, 버섯, 현미, 소고기가 암세포와 싸우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황금식품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힘을 절반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식품들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먹으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과학적 근거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난 50년간 환자들에게 단순히 이거 드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드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식탁을 바꿨죠.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부엌에서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실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이 황금식품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생강부터 시작합시다. 생강은 그저 차로 끓여 마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요리에 넣을 때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열에 약해서 오래 조리하면 효과가 줄어들죠. 그래서 요리 마지막에 얇게 썬 생강을 살짝 넣어 향을 살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저는 69세 이영미 씨에게
생강 소고기 볶음을 추천했어요. 그녀는 폐암 진단 후 늘 피로했고 소화도 잘 안 됐죠. 박사님, 밥을 먹어도 속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요 라며 한숨을 쉬던 그녀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미 씨, 소고기 볶음에 생강을 마지막에 살짝 넣어보세요. 불을 끄기 직전에요. 그녀는 2개월 뒤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생강 넣은 볶음 요리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거야. 소화도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생강은 한염증 효과로 그녀의 면역력을 키우고 소화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생강을 얇게 썰어 요리에 살짝 추가해보세요. 그 향긋한 한 조각이 몸속에서 조용히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다음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강화 성분이 가득한 보물인데 조리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버섯을 너무 오래 튀기거나 기름에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대신 살짝 데치거나 찜 요리로 먹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표고버섯을 물에 살짝 데친 뒤 간장과 약간의 꿀로 양념해 먹으면 면역력을 키우는 데 최고죠. 67세 윤혜경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윤혜경 씨는 유방암 진단 후 늘 무기력했고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박사님, 요즘 자꾸 아파서 집 밖에도 못 나가요 라며 속상해했죠. 저는 그녀에게 버섯을 데쳐서 현미밥에 곁들여 먹으라고 했어요. 특히 해조류를 함께 넣으면 더 좋다고 알려줬죠. 3개월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소화가 편해지고 기운이 났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버섯을 골라요. 그녀의 식탁에 오른 버섯과 해조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암세포와 싸우는 힘을 키워줬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버섯과 해조류가 포함된 일본 전통 식단은 암 발생률을 20% 낮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버섯 된장국이나 버섯찜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미는 또 어떤가요? 현미는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현미를 처음 먹으면 단단해서 소화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현미를 물에 아게 3시간 불린 뒤 해조류나 잡곡을 섞어 밥을 지으라고 권해요. 70세 김동현 씨는 위암 진단 후 늘 속이 더부룩했어요. 그는 박사님, 밥을 먹어도 자꾸 체하는 기분이에요 라며 답답해했죠. 저는 그에게 현미를 불려서 버섯과 다시마를 넣고 밥을 지어보라고 했어요. 현미의 섬유질과 해조류의 미네랄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4개월 뒤 그는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현미밥 먹고 나서 속이 편해졌어요. 요즘은 아내와 함께 요리하는 재미도 생겼어요. 그의 부부 관계도 더 따뜻해졌죠.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현미와 해조류가 포함된 식단이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현미밥 한 그릇을 준비해서 해보세요. 그 한 숟갈이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바꿀 거예요. 소고기는 면역력을 키우는 아연의 보고인데 조리법이 중요해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피하고 살코기를 골라 약한 불에서 생강과 함께 조리하면 아연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71세 박순자 씨는 폐암 진단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박사님, 계단 오르는 것도 숨차고 밥맛도 없어요 라며 힘들어했죠. 저는 그녀에게 일주일에 2번 소고기를 생강과 함께 볶아 먹으라고 했어요.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를 얇게 썰어 생강과 약간의 간장으로 조리하는 방법이었죠. 3개월 뒤 그녀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은 시장 가는 길이 즐거워요. 체력이 돌아오니까 남편과 대화도 늘었어요. 소고기의 아연과 생강의 진저롤이 그녀의 면역력을 키우고 폐 기능을 지원했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연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30%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 생강 소고기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그 맛있는 한 접시가 여러분의 몸에 힘을 불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생강, 버섯, 현미, 소고기를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분의 식탁이 암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일본 국립암센터의 연구에서도 이런 식단이 암 발생률을 낮추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나왔어요. 제가 만난 환자들, 이영미 씨, 윤혜경 씨, 김동현 씨, 박순자 씨 모두 이 간단한 요리법으로 변화를 경험했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현미밥에 버섯과 해조류를 곁들이거나 생강 소고기 볶음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그 작은 첫걸음이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요리가 자주 올라오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아이디어에서 배우고 싶어요. 자, 이제 이 식품들과 함께 폐를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한방 약재의 힘을 알아볼까요? 다음 시간 더 놀라운 비결을 함께 풀어볼게요. 한방 약재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암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자연의 힘을 빌리면 폐를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약국이나 한방시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이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허브가 아니라 우리 몸, 특히 폐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동맹군입니다. 오늘은 폐를 살리고 암세포와 싸우는데 효과적인 3가지 한방 약재, 사삼, 창의자, 신이화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약재들은 복잡하거나 비싼 게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방법이죠. 실제로 이 약재들로 삶이 바뀐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혹시 한방 약재를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 3가지 약재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약재는 사삼입니다. 사삼은 폐를 보하고 가래를 배출하며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데 탁월해요. 중국 저장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폐암 보조 치료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제가 만난 70세 정곡자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곡자 씨는 폐암 초기 진단 후 숨이 차고 가래 때문에 밤잠을 설쳤어요. 박사님,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기침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네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저는 그녀에게 사삼차를 매일 마셔보라고 권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사삼 10글, 물 500ml를 넣고 20분 정도 은근히 달인 뒤 따뜻할 때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3개월 뒤 그녀는 저를 찾아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숨이 덜 차고 가래도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밤에 푹 자요. 사삼은 그녀의 폐를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워줬죠. 사삼은 한방 약국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사삼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 따뜻한 한 모금이 폐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거예요. 두 번째 약재는 창의자입니다. 창의자는 부비동 염증을 완화하고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코 막힘이나 호흡기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68세 이재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는 폐암 진단 후 늘 코가 막히고 숨쉬기가 불편했어요. 박사님,
숨을 쉴 때마다 코가 답답해서 하루 종일 피곤해요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에게 창이자를 차로 마셔보라고 했어요. 창이자 오저와시빅을 물 400ml에 넣고 15분간 달여서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 마시라고 했죠. 창이자는 부비동을 뚫어주고 폐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2개월 뒤 이재민 씨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코가 뚫리니까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산책해요.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아내와의 대화도 늘어났죠. 창의자는 폐 건강뿐 아니라 일상적인 호흡기, 불편함까지 덜어주는 작지만 강력한 약재예요. 여러분, 혹시 코막힘이나 가래로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창의자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이화, 그러니까 목련고체예요. 신이화는 코막힘과 염증을 줄이고 몸속 한기를 몰아내는 데 좋아요. 특히 폐암 환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약재죠. 66세 김미숙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폐암 진단 후 늘 감기 기운에 시달렸어요. 박사님, 겨울만 되면 코가 막히고 몸이 으슬으슬해요 라며 힘들어했죠. 저는 그녀에게 신이화를 뜨거운 물에 우려차로 마셔보라고 했어요. 신이화 옥을 뜨거운 물 300ml에 10분간 우린 뒤 따뜻할 때 마시는 거예요. 신이화는 코를 뚫어주고 폐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6주 뒤 김미숙 씨는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은 감기 기운 없이 지내요. 신이화 차 마시고 나면 온몸이 따뜻해져요. 그녀는 신이화 덕분에 호흡이 편해졌고 일상에서 활력을 되찾았죠. 한국 한의학연구소의 연구에서도 신이화의 플라보노이드가 호흡기 염증을 완화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동네 한방 약국에서 신이화를 구해 따뜻한 차로 즐겨보세요. 그 향기로운 한 잔이 폐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재, 사삼, 창이자, 신이화는 복잡한 약이 아니에요. 동네 약국이나 한방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서 간단히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죠. 실제로 정국자 씨, 이재민 씨, 김미숙 씨 모두 이 약재들로 작은 변화를 시작했고 폐 건강과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중국과 한국의 연구에서도 이 약재들이 폐 기능을 지원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방 약재를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효과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요. 자, 이제 이 약재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한방 약재의 힘은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방금 4.3 창이자, 신이화가 폐 건강과 암세포 억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약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효과를 놓칠 수 있어요. 제가 50년 넘게 암 환자들과 동행하며 깨달은 건 약재는 단순히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4.3 창이자, 신이화를 어떻게 사용하면 폐를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녹아들 수 있는 따뜻하고 실천 가능한 비결들이죠. 실제로 이 약재들로 삶이 바뀐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작은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되셨나요? 혹시 한방 약재를 드셔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즐기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 약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사삼부터 시작합시다. 사삼은 폐를 보하고 가래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약재예요. 중국 상하이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삼의 사포닌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폐 기능을 강화한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사삼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공복 상태에서 사삼차를 마시면 몸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사삼 10글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은근히 달인 뒤 따뜻할 때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66세 김동현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폐암 진단 후 가래가 심하고 숨이 차서 하루 종일 불편했어요. 박사님, 가래 때문에 목이 늘 막힌 기분이에요. 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사삼차를 마셔보라고 했어요. 2개월 뒤, 그는 저를 찾아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가래가 줄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사삼차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사삼은 그의 폐를 깨끗하게 하고 호흡을 부드럽게 해줬죠. 여러분도 내일 아침 사삼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따뜻한 한 모금이 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다음은 창의자입니다. 창의자는 부비동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키우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이 풍부해요. 특히 저녁 식사 후 소량 마시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호흡기를 진정시키는 데 좋아요. 69세 최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는 폐암 초기 진단 후 코 막힘과 가래로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박사님, 밤마다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요. 숨쉬기가 너무 불편해요. 라며 답답해했죠. 저는 그에게 창의자를 저녁 식사 후 차로 마셔보라고 했어요. 창의자 오사아코 심글 물 400ml를 넣고 15분간 달여서 따뜻할 때 한 잔 마시는 방법이었죠. 창의자는 부비동을 뚫어주고 폐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6주 뒤 최영철 씨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코가 뚫리니까 밤에 잠도 잘 자고 아침에 기운이 나요. 그의 호흡이 편해지면서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즐기는 여유도 생겼죠. 창의자는 한방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창의자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겠어요? 그 부드러운 향이 폐를 따뜻하게 감싸줄 거예요. 신이화, 즉 목련꽃은 또 어떤가요? 신이화는 코 막힘과 염증을 줄이고 몸속 한기를 몰아내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목감기 증상이 있거나 호흡기 염증이 심할 때 큰 도움이 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신이화 5글 뜨거운 물 300ml 10분간 우린 뒤 따뜻할 때 마시면 됩니다. 67세 이정숙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폐암 진단 후 겨울마다 감기 기운으로 고생했어요. 박사님, 겨울만 되면 코가 막히고 몸이 으슬으슬해요. 라며 힘들어했죠. 저는 그녀에게 신이화 차를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마셔보라고 했어요. 4주 뒤 그녀는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신이화 차 마시고 나면 코가 뚫리고 온몸이 따뜻해져요. 요즘은 감기 걱정 없이 지내요. 신이화는 그녀의 호흡기를 부드럽게 하고 면역력을 키워줬죠. 한국 한의학연구소의 연구에서도 신이화의 플라보노이드가 호흡기 염증을 완화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신이화 차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그 향기로운 차가 폐에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거예요. 이 약재들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다 복용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인 션 1옥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사삼이나 창의자를
너무 많이 달이면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속이 불편할 수 있죠. 71세 박민수 씨는 처음에 사삼을 과하게 먹었다가 속이 더부룩했어요. 박사님, 사삼이 좋다기에 많이 먹었더니 속이 좀... 라며 웃으며 말했죠. 저는 그에게 하루 7개씩 정확히 계량해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 뒤로 그는 부담 없이 사삼차를 즐겼고 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약재는 약국이나 한방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신다면 한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혹시 한방약재를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요. 이 약재들은 단순한 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죠. 실제로 김동현 씨, 최영철 씨, 이정숙 씨 모두 이 약재들로 호흡이 편해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자, 이제 이 약재들이 폐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피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다음 시간 더 실용적인 비결을 함께 풀어볼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은 암세포를 키우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불청객이 될 수 있죠. 제가 50년 넘게 암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3가지 흔한 습관, 기상 직후 물을 마시지 않는 것, 장기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이야기하며 이 습관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거창하지 않아요.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따뜻한 변화들입니다. 실제로 이 작은 실천으로 삶이 바뀐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자, 그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기상 직후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장을 깨끗하게 하며 면역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특히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은 몸을 깨우고 소화를 준비시키는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68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폐암 진단 후 늘 피로하고 소화가 잘 안 됐어요.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밥을 먹어도 속이 불편해요 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녀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500ml를 천천히 마셔보라고 했어요. 물은 장내 독소를 씻어내고 면역세포가 더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2개월 뒤 이정숙 씨는 저를 찾아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아침 물 한 잔 덕분에 소화가 편해지고 하루가 가볍게 시작돼요. 그녀는 피로가 줄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15%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한 잔이 몸속 세포를 깨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몸속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암 환자들에게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암세포와 싸우는 힘을 약화시키죠. 70세 김민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위암 진단 후 가족 걱정과 경제적 부담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박사님,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며 힘들어했죠. 저는 그에게 하루 5분 짧은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어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괜찮다 라고 속으로 되뇌는 간단한 방법이었죠. 6주 뒤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명상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아내와 대화도 더 많이 해요. 스트레스가 줄면서 그의 면역력도 점차 회복됐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20% 감소하고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5분만 시간을 내어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마음과 몸에 따뜻한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세 번째는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에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30% 감소시킨다고 해요. 다해쇼금 좋은 수면은 면역세포가 재충전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암세포와 싸우는 힘이 줄어들죠. 67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폐암 진단 후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곤 했어요. 박사님,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요. 라며 답답해했죠. 저는 그녀에게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4주 뒤 그녀는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스마트폰을 끄니까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상쾌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그녀의 면역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죠. 여러분, 혹시 밤늦게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오늘 밤 취침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면역력을 키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습관, 아침 물 마시기, 스트레스 관리, 스마트폰 끄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면역력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정숙 씨, 김민수 씨, 박순자 씨 모두 이 작은 실천으로 피로를 줄이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5분 명상, 그리고 취침 전 스마트폰 끄기를 시작해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들이 암세포와 싸우는 힘을 키워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싶어요. 자, 이제 이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는 게 비결이에요. 지난 시간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습관들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습관들을 건강한 루틴으로 바꾸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50년 넘게 암 환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건 작은 변화 하나가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마시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감정 일기, 그리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간단한 루틴,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실천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면역력을 키우고 암과 싸우는 힘을 북돋아 줄 거예요. 실제로 이 작은 변화로 삶이 달라진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새 습관을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이나 밤에 어떤 루틴을 즐기시나요? 자, 그럼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기상 직후
따뜻한 물 300mg 500ml를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합시다. 아침에 물 한 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니에요. 장을 깨끗하게 하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며 면역세포를 깨우는 첫 신호죠. 69세 이영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폐암 진단 후 늘 피로하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어요. 박사님, 일어나도 온몸이 찌뿌둥하고 하루가 힘들어요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녀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400ml를 천천히 마셔보라고 했어요.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소화를 준비시키거든요. 6주 뒤 이영미 씨는 저를 찾아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몸이 가벼워져요. 요즘은 아침마다 시장에 가는 게 즐거워요. 그녀는 소화가 편해지고 피로가 줄면서 일상에 활력이 생겼죠.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물 섭취는 장내 독소 배출을 돕고 면역력을 15%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그 한 잔이 몸속에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거예요. 다음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에요. 특히 암 환자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질 수 있죠. 감정 일기는 마음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71세 최영희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유방암 진단 후 가족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박사님,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몸까지 더 무거워져요. 라며 속상해했죠. 저는 그녀에게 하루 5분 간단한 감정 일기를 써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 기뻤던 일이나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을 간단히 적고 나는 괜찮다 라고 마무리하는 거였죠. 2개월 뒤 최영희 씨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일기를 쓰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잠도 더 잘 자고 남편과 대화도 늘었어요. 그녀의 면역력도 점차 회복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감정 일기 쓰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20% 줄이고 면역세포 활동을 활성화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5분만 시간을 내어 앉아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의 따뜻한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무척 중요해요. 좋은 수면은 면역세포가 재충전되는 시간인데 잘못된 환경은 이 과정을 방해하죠. 불을 끄고 와이파이를 차단하며 침대에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67세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는 폐암 진단 후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곤 했어요. 박사님,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더 피곤해져요. 라며 답답해했죠. 저는 그에게 항암 수면 체크리스트를 제안했어요. 취침 1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 금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5분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이 간단한 루틴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죠. 4주 뒤 박민수 씨는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스마트폰을 끄니까 깊은 잠을 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상쾌해졌어요. 그의 수면이 개선되면서 체력도 돌아왔고 아내와의 저녁 대화도 늘어났죠.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면 멜라토닌 분비가 25% 증가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책을 곁들여 보세요. 그 부드러운 루틴이 면역력을 키워줄 거예요. 이 3가지 습관, 아침 물 마시기, 감정 일기 쓰기, 수면 환경 개선, 은자가 보이지만 면역력을 키우고 암과 싸우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영미 씨, 최영희 씨, 박민수 씨 모두 이 간단한 실천으로 피로를 덜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따뜻한 물 한 잔, 5분 일기, 그리고 전자기기 없는 밤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바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싶어요. 자, 이제 이 습관들을 어떻게 더 쉽게 유지하고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있다면 그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암 환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건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암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암 예방과 억제를 위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생활 습관,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와 폐를 정화하는 복식호흡 효리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엌과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비결들이죠. 실제로 이 습관들로 삶이 바뀐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준비되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점심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그 음식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정도로 장내 미생물은 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여 면역력을 키우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 프리바이오틱스는 양파, 바나나, 마늘 같은 섬유질 식품에 많아요.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암 면역 방어에 40%나 기여한다고 해요. 69세 박순자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폐암 진단 후 늘 소화가 불편하고 피로했어요. 박사님,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어요 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요거트 한 컵과 점심에 김치를 더 먹어보라고 했어요. 또 양파와 바나나를 간식으로 추가하라고 권했죠. 3개월 뒤 박순자 씨는 저를 찾아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소화가 편해지고 기운이 났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늘었어요. 그녀의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면역력도 올라갔고 삶에 활력이 생겼죠. 여러분도 오늘 점심 김치 한 접시를 더 드셔보세요. 그 한 조각이 장내 유익균을 깨워 면역력을 키워줄 거예요. 장 건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매일 아침 식사에 요거트를 추가하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챙겨 드세요. 프리바이오틱스를 위해 양파나 마늘을 볶음 요리에 넣거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먹으면 좋아요. 70세 이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는 위암 진단 후 늘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됐어요. 박사님, 밥을 먹어도 자꾸 체하는 기분이에요 라며 답답해했죠.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요거트에 바나나를 곁들여 먹고 저녁에는 양파를 넣은 채소볶음을 드셔보라고 했어요. 2개월 뒤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내와 함께 요리하는 재미도 생겼어요. 그의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찾으면서 면역력이 올라갔고 부부관계도 더 따뜻해졌죠.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세포 활성이 30% 증가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요거트와 바나나로 간단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 한 끼가 장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다음은 폐 건강을 위한 복식 호흡입니다. 폐는 단순히 숨을 쉬는 기관이 아니에요. 산소를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장기죠. 복식 호흡은 폐를 정화하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루 10분 해보세요. 68세 김미숙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폐암 진단 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박사님,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라며 속상해했죠.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 5분씩 복식호흡을 해보라고 했어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숨을 들이마시는 거였죠. 6주 뒤 김미숙 씨는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은 공원에서 남편과 산책하는 시간도 늘었어요. 복식호흡은 그녀의 폐를 깨끗하게 하고 산소 공급을 늘려 면역력을 키웠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복식호흡은 폐 활량을 20% 늘리고 피로를 20%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5분만 시간을 내어 복식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그 깊은 호흡이 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습관,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와 복식호흡은 암 예방과 억제를 위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박순자 씨, 이영철 씨, 김미숙 씨 모두 이 간단한 실천으로 소화와 호흡이 편해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점심에 김치를 조금 더 드시고 저녁에 복식호흡 5분을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면역력을 키우고 암과 싸우는 힘을 북돋아 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건강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배우고 싶어요. 자, 이제 폐 건강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과 호흡법을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숨이 편해지면 삶도 편해집니다. 폐는 단순히 숨을 쉬는 기관이 아니에요. 산소를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장기죠. 제가 50년 넘게 암 환자들과 동행하며 깨달은 건 폐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암과 싸우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폐 건강을 위한 두 가지 실천, 자연 속에서의 빠른 걷기와 복식호흡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동네 공원, 집 안의 조용한 공간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루틴입니다. 실제로 이 습관들로 삶이 바뀐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폐를 깨끗하게 하고 활력을 되찾을 준비되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공기를 마시며 어떤 기분을 느끼시나요? 자, 그럼 폐 건강을 위한 호흡과 운동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자연 속에서 30분 빠르게 걷거나 등산을 추천드려요. 자연 속 공기는 폐를 정화하고 몸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면역력을 키우는데 최고의 약이에요. 빠른 걷기는 심박수를 살짝 올려 혈액 순환을 돕고 폐가 더 깊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67세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는 폐암 초기 진단 후 늘 숨이 차고 집 밖으로 나오기가 꺼려졌어요. 박사님,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턱 막혀요라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30분 빠르게 걸어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어했지만
천천히 시간을 늘려갔죠. 3개월 뒤, 김민수 씨는 저를 찾아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공원에서 걷다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요즘은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의 폐활량이 늘어나면서 체력도 회복됐고 부부 관계도 더 따뜻해졌죠. 미국 폐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빠른 걷기는 폐 기능을 15% 개선하고 암 환자의 피로를 20% 줄인다고 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상쾌한 공기가 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거예요. 다음은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폐를 깨끗하게 하고 산소 공급을 늘리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탁월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숨을 들이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70세 이영미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폐암 진단 후 숨이 차고 피로가 심했어요. 박사님,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해요 라며 속상해했죠.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 5분씩 복식호흡을 연습해보라고 했어요.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배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였죠. 3개월 뒤 이영미 씨는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폐활량 검사 결과가 2%나 좋아졌대요. 복식호흡은 그녀의 폐를 정화하고 피로를 줄여줬죠.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복식호흡은 폐암 환자의 피로를 30% 줄이고 산소 포화도를 10% 높인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5분만 시간을 내어 복식호흡을 연습해보세요. 그 깊은 호흡이 폐에 신선한 에너지를 채워줄 거예요. 복식호흡과 함께 요가의 프라나야마나 기공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프라나야마는 요가의 호흡법으로 깊은 호흡과 명상을 결합해 폐와 마음을 동시에 정화하죠. 기공은 몸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며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아요. 68세 최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유방암 진단 후 호흡이 얕아지고 늘 긴장감에 시달렸어요. 박사님, 숨이 짧아서 자꾸 불안해요 라며 힘들어했죠. 저는 그녀에게 지역 요가 센터에서 주 1회 프라나야마 수업을 들어보라고 권했어요. 집에서는 매일 10분 기공 동작을 따라하라고 했죠. 2개월 뒤 최영희 씨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가와 기공 덕분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숨이 깊어졌어요. 남편도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그녀의 폐 건강이 좋아지면서 삶의 여유가 생겼죠. 한국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요가와 기공은 폐 활량을 15% 늘리고 스트레스를 25%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동네 공원이나 집에서 간단한 기공 동작을 시작해보세요.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폐와 마음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이 두 가지 습관, 자연 속 빠른 걷기와 복식호흡, 은폐 건강을 지키고 암과 싸우는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김민수 씨, 이영미 씨, 최영희 씨 모두 이 간단한 실천으로 호흡이 편해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10분 산책과 5분 복식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루틴이 폐에 신선한 공기를 채우고 면역력을 키워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운동이나 호흡법을 즐기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배우고 싶어요. 자, 이제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모아 암과 싸우며 건강한 삶을 만드는 법을 마무리 지어볼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함께 희망의 결론을 만나볼까요? 암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신호입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3만 명이 넘는 암 환자들과 동행하며 깨달은 건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암세포와 싸우는 황금식품, 폐를 깨끗하게 하는 한방 약재,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을 함께 알아봤죠. 이 모든 비결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엌과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실천들입니다. 70세 김영순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게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그녀는 생강차 한 잔, 복식 호흡 5분,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박사님, 저는 이제 매일 아침이 선물 같아요. 손주들과 웃으며 밥을 먹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미소는 단순히 건강이 좋아진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부부 사이의 대화가 늘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따뜻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생강차 한 잔, 김치 한 접시, 또는 5분 복식호흡.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저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전하고 싶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질 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여러분 곁에는 이렇게 작은 변화를 통해 희망을 찾은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68세 이정숙 씨는 아침 물 한 잔으로 소화를 편하게 했고, 67세 김민수 씨는 공원 산책으로 폐에 새 숨을 불어넣었죠.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나 변화를 선택한 이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부엌에서 생강을 꺼내 차를 끓이거나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건강과 희망으로 이끌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싶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비결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죠.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따뜻한 비결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